자, 오늘도 말이 길어지네요. 벌써 1시간이 가까이 지났네. 자, 오늘 이제 그러니까 본 주제는 좀 가능한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방송의 주제는 이겁니다. 지경학적 파편화를 막지 못하면 글로벌 경제,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 도래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우울한 얘기죠. 지경학적 파편화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는 말은 가끔 들어보셨죠? 지정학적인 리스크. 지정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지리, 우리가 대개 국가들 간의 관계 속에서는 중요한 것이 어떤 정치 관계, 안보 관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고 지리적인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이거죠. 예? 관계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륙 세력은 대개 보게 되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그다음에 유라시아 쪽에 하고, 그다음에 바다 세력, 해양 세력,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바다 세력하고 보게 되면은, 예? 전혀 다른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정치 질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 지정학적인 차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정학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지경학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리하고 경제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리하고 경제의 관계를요. 경제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있잖아요. 러시아 경제, 중국 경제하고 이쪽 미국이라든가 한국, 일본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지리 영역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 블록이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 블록이. 과거 우리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연방하고 동유럽의 국가들,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기들끼리 주로 교역을 했잖아요.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요. 그리고 서방은 그러니까 자유진영끼리 서로가 교류를 했고요. 경제가 완전 블록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동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눠져 있었는데, 그런 지금 분리가, 경제 블록의 이 분열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경학적 파편화입니다. 지경학적 파편화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경학적 파편화라는 것을 IMF라든가 WTO에서 이 용어를 최근에 이제 부쩍 쓰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오 이코노믹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막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80년대로 돌아가는 걸 막지 못하게 되면은 글로벌 경제 장기 침체 도래가 불가피하다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는 거나 지금 세계 경제가 80년대 돌아가는 거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외형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있죠. 자, 먼저 있잖아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에는 소위 말해서 세계화 시대였었어요. 세계화 시대. 네? 세계화 시대는 뭐냐면 어떤 거였냐면요. 자, 자본의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는요. 예? 특히 이제 미국 자본의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조업의 자본의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자본이 거기에 대한 대응이 바로 뭐였었느냐? 무역 자유화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금융시장 개방, 자본 자유화, 뭐 이런 거였었습니다. 이게 이제 80년대 이후에 진행된 거죠. 그래서, 이 금융시장 개방을 하라고 이제 미국이 압력을 넣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금융과 관련된 규제가 해체되기 시작하는 게 80년대부터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뭐냐면 금융시장 개방을 이제 시키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금융이 다 연결되지죠. 금융을 매개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다 연결되지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외국 자본이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고 채권 시장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매개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85년도부터 미국을 세계의 투자수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죠. 이게 한번 제가 소개했죠. 레이건이니까요. 즉, 금융을 성장 동력으로 하겠다는 레이건 선언이 있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금융화가 이제 가속화되지죠. 예? 이렇게 했던 이유는 70년대까지 미국은 굉장히 우울했던 시기입니다. 70년대는요. 70년대 초에 그러니까 월남한테 패전을 하잖아요. 월남한테.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 아프리카 어떤 한 국가처럼 취급했었던 나라한테 베트남전에서 패배를 하고, 그 다음에 70년대 말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요? 중남미의 니카라과라는 나라 있잖아요. 중미에. 니카라과에서 소위 말해서 산디니스타 혁명, 사회주의 정권이 들었잖아요. 자기들 그러니까 바로 발 아래에서요. 그리고 뭐냐면 이란에서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요. 70년대는 굉장히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시기였었어요. 예?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제대로 통제가 안 됐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군사력만 가지고 한계를 느끼면서 미국이 달러의 힘으로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유지하겠다고 이제 전략을 바꾼 게 바로 80년대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금융화입니다. 금융화예요. 예? 미국의 힘은 그러니까 군사력하고 달러의 힘이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의 힘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사실 실질적으로 군비 경쟁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소련을 해체시키잖아요. 소련을 해체시키고 그다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유럽의 그러니까 사회주권이 붕괴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0년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붕괴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죠. 자기의 이제 전통적인 경쟁자들이 완전히 붕괴돼 버린 거잖아요. 미국의 경쟁자가. 소위 말해서 1급 체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가 그러니까 미국 발 아래에 따르게 놓인 거잖아요.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요. 여기서 자신감을 얻고 미국이 추구한 게 뭐냐면요. 역사상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유일한 저건데 다자주의 협상을 하죠. 소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는 혹시 그 젊은 시절에 20대라든가 했던 분들은 기억들 나실 거예요. 대학 다닐 때니까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해가지고 데모도 엄청나게 했었고 86년도부터 이게 90대 막 저기 저 4년도까지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는 게 우루과이 라운드 저 우루과이에서 이 소위 말해서 이 무역 자유와 관련해 무역 협상을 한 거잖아요. 무역 협상을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등장한 게 WTO입니다. 세계 무역 기구라는 거예요. 이 세계 무역 기구는 전통적인 무역 어떤 하나의 그 협상과 달리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협상에 참여했던 건데 물론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를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를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참여를 했던 겁니다. WTO는 그러니까 거의 유엔처럼 IMF나 유엔처럼 그러니까는 거의 세계의 국가들을 회원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이 체제입니다. WTO는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규칙에 기반한 룰이죠. 규칙에 기반한 그러니까는 무역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소위 다자주의. 미국이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는 그러니까 이 규칙을 위반한다고 계속 공격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이 규칙에 기반한 그러니까 세계 질서가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WTO예요. 그럼 이 WTO가 나오게 된 거는요. WTO가 나오면서 이 경영학 쪽에서 국제 경영학이 딱 부상을 합니다. 국제 경영학이. WTO가 구축되면서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시장을 다 개방을 하기로 같이 하나의 통일된 룰에 따라서 전 세계가 다 시장을 개방을 한 거예요. 전 세계가. 예? 전 세계가. 어떤 하나의 룰을 만든 거죠. 룰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업이 경영이 가능해진 거예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경영학이라는 것이 부상할 수밖에 없죠. 기업이 경영하는 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뭡니까? 자기들이 생산하는 상품을 가능한 한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적은 비용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디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는 싸게 생산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설계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국제 분업 체계를 형성시키게 된 것이 바로 이 WTO 체제 때문이고요. 이거를 그럼 미국이 왜 했느냐? 왜 한 것 같아요? 이게 월가 자본의 논리입니다. 월가의 금융자본들은 기본적으로 수익성 추구가 굉장히 강한 동기를 갖고 있다잖아요. 수익을 극대화하려면은 생산 비용을 낮춰야 되잖아요. 최소화로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가능한 싼 물건들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러니까 수입할 수 있어야지만이 국내 임금도 그러니까 억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WTO, 그러니까 세계 이 무역 자유를 지난 30년 동안에 소위 전문가들은 엄청 찬양을 했잖아요. 이 세계 무역기구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비난도 한쪽에서는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무역기구가 등장함으로써 그러니까는 세계 무역의 폭발적인 증가.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세계 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경제 성장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중국이나 인도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나라 전 지구에서 그러니까 14만 명의 그러니까 빈곤층이 그러니까는
빈곤층이 해결됐다. 빈곤에서 벗어나야 됐다. 이런 거를 그냥 장점으로 막 떠들어댔잖아요. 예? WTO 체제 그러니까 이 장점으로요. 이게 세계화를 가지고 이렇게 장점을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월가 자본의 이해가 여기에 깊숙이 개입됐었던 겁니다. 이게 미국이 주도로 만드는 이유가요. 예? 그런데 이 세계화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영을 하게 된 거예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 자, 오늘날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데 속에서요. 전 세계에서 40 몇 개 국가들로부터 부품을 수입해가지고 만듭니다. 전 세계 40 몇 개 국가들의 부품을 그러니까 의존화해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아이폰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세계화로 인해 가지고 전례 없을 정도의 깊이와 복잡성으로 상호 의존이 형성된 거예요. 상호 의존이 형성된 겁니다. 그렇죠? 경제가 그러니까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소위 말해서 뭐냐면 이 유타에 있는 어느 욕조, 우리 목욕탕에 보게 되면 우리 각 개인 집에 보면 욕조가 있잖아요. 욕조를 만들어서 파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이 욕조를 만들기 위해서 7개 국가에서 1840개의 부품을 그러니까 수입해가지고 그걸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무슨 1840개나 부품이 필요한지 모르겠어, 저는요. 예? 근데 이거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외국에서 수입해서 만들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는 싸게 서로가 가장 소위 말해서 기업이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 세계에 그러니까 생산망을 구축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 이게 세계화로 인해 가지고요.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생산성도 증가하고 무역 증가하고 경제 성장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도 벌었을 뿐만 아니라 번거로워서 끝인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이 2001년도 말에 이 WTO에 가입을 하잖아요. 중국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세계화에 가장 혜택을 본 나라예요. 세계화에. 중국이 오늘날 수출은 세계 1위란 말이에요. 세계 1위요. 미국이 1조 8천억 달러인데 3조 4천억 달러니까 중국은 3조 3천억 달러니까 거의 2배나 되죠. 미국 수출액이에요. 독일이 오히려 2위입니다. 독일도 2조 달러 뿐이 안 되고요. 예? 1.5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중국의 독일이에요. 예? 독일하고 미국 합친 거하고 거의 이제 맞먹어 가는 거예요. 예? 중국이 그만큼 뭐냐면 중국이 수출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중국의 상품이 세계 경제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을 하죠. 2001년도만 하더라도, 가입하기 전에는 2001년도만 하더라도 중국의 GDP가 미국 GDP의 13%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지난해 기준으로 77% 가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세계화에 가장 혜택을 본 나라예요. 월가 자본 못지않게요. 그러니까 WTO라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는 정치나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저쪽은 국가주의, 권위주의. 그리고 미국 같은 시장 경제가 아니고 국가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지각층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진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대륙의 지각층이 있고 바다의 지각층이 있고 그 서로 다른 지각층이 만나는 부분을 단층이라고 하죠. 우리가 단층이요. 그렇죠? 단층인데 이 단층이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위로 올라간다거나 옆으로 막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긋난다거나 하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요. 단층이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하죠. 저도 뭐 이쪽 지리 쪽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러니까는 이 대륙에 있는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지각층하고 바다에 있는 해양 지각층이 세계화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걸 두 개를 연결시켜줘가지고 지각층이 그러니까는 단층이 활성화되는 걸 막아준 거예요. 막아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윈윈을 한 거죠. 같이 윈윈을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이다 보니까는 이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가지고 미국의 금융이라는 부메랑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이 얘기가 이해 안 되시는 분은요, 과거 거를 좀 들어봐 주세요. 과거 거를요. 제가 이거 다시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가지고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화폐 주권하고 신흥국 화폐 주권이 충돌하는 하나의 배경이 됐다 그랬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신흥국가들한테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라 막 그렇게 하고, 신흥국은 그걸 줄이게 되면 자기들은 항상 이 외환위기에 걱정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신흥국가가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누리게 되면은 미국의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그러니까 자율성이 훼손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했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 국제화폐 시스템을 개혁을 하라는 이제 의미인 건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면서 미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기축통화는 여전히 유지하면서 신흥국가한테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것만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중국은 뭐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커졌으면은 나도 나한테 내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그러니까 달라 뭐 이렇게 이제 요구하면서 이게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중국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혜택을 받냐면요. 그 WTO에 가입하기 전에 14%뿐이 안 됐다니까요. 미국 GDP에. 근데 금융위기 일어나는 해에 31%까지 증가했다가 이 당시까지 하더라도, 근데 지난해 77%까지 증가했어요. 77%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에 미국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위기를 느낀 거야.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부터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지만은, 오바마 정부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자기들이 만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규칙, 자기들이 만든 질서 속에서 이것을 좀 이제 통제시키려고 했었죠. 그리고 뭐냐면 이제 그 G20을 만들어가지고 경상수지 흑자 줄이게 하려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사실은요. 실패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야, 우리가 힘이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해? 하면서 트럼프는 뭐냐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다자주의를 부정하죠. WTO?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필요 없어. 양자주의로, 양자협상으로. 모든 국가가 참여한다 하게 되면 미국은 원 오브 댐이니까는 한 표 행사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관철을 못 시킨다 이거죠. 근데 1대1로 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힘이 더 세니까는 더 자기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냐면은 양자협상으로 하겠다 해서, 그래서 뭡니까? 오바마 때 추진했던 TPP도 탈퇴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자주의 다 필요 없는 거야. 양자주의로 가야 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선포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볼 때는, 야, 니네가 만들어 놓고, WTO라는 걸 니네가 만들어 놓고, 니네가 지금 파괴한다면서 이제 그러니까 막 이제 비난한 거예요. 비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세계화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럽니까? 헤게모니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WTO 가지고는, 미국이 WTO는 별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미국이 헤게모니를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을 다른 나라한테 강요를 못 하겠는 거야, 이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만든 질서 같은 것은 다 무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아메리카 퍼스트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메리카 언론이 됐죠. 아메리카 언론이 무슨 뜻이에요? 미국이 혼자 고립화돼 버렸죠. 막 유럽에다가도 막 압박을 했잖아요. 나토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 더 가게 하고, 독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심지어 독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니네들 수입 많이 해가라고 막 하고 막 그랬잖아, 유럽에 대해서도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는 밉상 국가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전락돼 버렸잖아요, 트럼프 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바이든은 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동유럽으로 이제 나토가 확장해 나가잖아요. 확장해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동유럽을 확장해 나가는데 이 1999년부터 이제 가 나가는데 이때 이제 뭡니까? 푸틴이 등장하잖아요. 러시아에서는요. 푸틴이 대통령으로 등장하잖아요. 푸틴은 이 사람은요,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정 러시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는 그 표토르 대제인가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저걸로 이렇게 표현도 알려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냥 저거인 거예요. 대러시아, 러시아를 향수를 그러니까는 이것을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좋게 얘기하면 부국강병, 그다음에 제국 건설을 추구하는 시진핑과 비슷한 사람이죠. 시진핑과 비슷한 사람이죠. 대러시아 제국 이렇게 이걸 꿈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토가 동유럽으로 이제 동진을 하니까는 자기들 잘못하겠으면 이제 갇혀버리게 생겼으니까는
흑해 쪽으로 나오는 쪽이 갇혀버리게 생겼으니까 크림반도를 2014년에 침공해가지고 합병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충돌하는 거죠. 충돌을 했죠. 그렇죠? 중국하고 이제 충돌을 하고 푸틴하고 충돌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를 그러니까는 G8에 G7에 이제 처음에 참여시켰었죠. 1997년도에. 근데 푸틴이 그러니까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난 다음에 G7을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나토 동진을 계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푸틴은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죠. 예? 나토가 계속해서 자기 압박을 하고 앉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때부터 뭐냐면은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압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세계화 시대 때 미국이 만든 규칙이 있죠. 신흥 국가들한테 요구한 규칙이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지요. 이게 뭐냐면은 신흥 국가들마다 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일렬적으로 제시했던 만병통치약식 경제정책 처방이 있죠. 그래서 민영화를 해라. 예? 민영화, 공기업들 다 민영화해라. 그 다음에 외국 자본들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게 해라. 예? 그래서 자본 통제를 철폐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국가 재정은 아주 아껴서 써라. 예? 재정 긴축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자본의 이익 논리잖아요. 신자유주의 논리잖아요. 신자유주의 논리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개발도상국들에게 오히려 그러니까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굉장히 그러니까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비판 대상으로 전락을 해버리죠. 그러니까는 미국이 만든 규칙들이 그러니까는 WTO를 미국이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근데 자기가 제시했던 규칙은 세계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뭐냐면은 헤게모니를 유지를 해야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트럼프는 뭐냐면, 야, 미국이 힘이 센데, 1대1로 다 이렇게 관리 들어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트럼프 때는 1대1로. 미국의 힘을 그러니까 동원을 해가지고, 힘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복 관세 부과하고, 막 이렇게 공격했던 거 아닙니까? 화해를 그러니까는 제재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바이든에 와가지고는 트럼프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혼자 오히려 고립이 돼버리고, 효과도 그러니까 굉장히 시끌시끌한 거죠. 반발이 막 이제 우방 국가에서 막 반발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예? 반발이 나왔던 거잖아요. 미국의 이익만 그러니까 챙기기 위해서 우방 국가들 너무 이제 막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든 민주당 정권으로 뺏기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식자층들, 미국의 엘리트들은요, 트럼프와 해서 바이든을 넘어오는 이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인식이 바뀌냐면요, 야, 미국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 예? 사실 트럼프가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적이나요, 바이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미국의 헤게모니를 그러니까는 유지하고 미국의 헤게모니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제거하겠다. 이건 똑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뭐냐면 미국 혼자서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실패한 거고, 바이든은 뭐냐면 혼자 해서 안 되니까는 이제 좀 패거리를 좀 만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요? G7을 D10으로 좀 바꾸자. G7은 보니까는 나머지 G6, 미국도 상대적으로 약화됐는데 나머지 6개 국가들은 중국이 확 부상하고 막 인도가 부상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6개 국가들은 별로 이제 옛날만큼 힘이 없다 이거예요. 힘이 없다 보니까는 좀 더 그러니까는 자기들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그러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좀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D10,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10개 국가들로 이 패거리를 좀 이제 그러니까 만들자 이거죠. 그게 소위 바이든이 얘기하는 가치 공유 동맹이죠.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힘을 합치자 이거죠. 예? 이게 소위 바이든은 뭐냐면, 그래서 바이든과 옐런은 항상 그러잖아요. 미국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없다. 그러니까 힘들면 모아야 된다. 우리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가고 자유시장을 옹호하고 인권을 가는 나라들끼리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힘을 모으려다 보니까는 바이든은 뭐냐면은 안보하고 군사 안보하고 경제 안보를 이걸 등치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 배제하자 이거죠. 배제하고 우리끼리 그러니까는 힘을 모으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자, 러시아하고 딱 이렇게 해봤어. 미국의 엘리트들이요, 러시아를 제재했을 때 러시아가 이렇게 오래 버티지라고
이 예측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실패한 거야. 러시아가 너무 잘 싸우고 러시아의 제재가 실패를 한 거예요. 석유를 그러니까 저기 수출 못하게 하면은 러시아가 저기 돈이 다 그러니까 고갈될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러시아의 자금을 다 그러니까 저기 그 동결해버리고, 예? 달러 결제망에서 그러니까 차단시켜버리게 되면은 러시아가 그러니까 금세 그러니까는 다 저기 자금이 고갈돼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 전쟁도 조기에 종식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자기들 예측한 거와 달리 석유도 잘 팔아먹고 앉아있고, 예? 잘 팔아먹고 앉아있고, 오히려 역대 최고의, 그러니까는 저기 무역 흑자를 지금 구가하고 앉아있고요. 경상수 흑자를 구가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거기다 뭐냐면 러시아 루블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앉아있고, 예? 전쟁이 장기화되고 앉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당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예? 러시아를 제재하게 했는데 유가가 폭등을 하면서 유럽이 죽겠고 앉아있고, 유럽이 지금 겨울에 지금 가스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덜덜 떨고 앉아있잖아, 지금요.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 마크에서 바이든이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서 지금 패배를 지금 직면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든의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지금 기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당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생각했냐면은, 이제 본 게임은 중국하고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딱 했을 때,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복을 할 게 아닙니까? 러시아처럼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자기들이 당할 수 있는 거, 중국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거, 이걸 미리 그러니까 예방조치를 좀 하자는 거죠. 예방조치를.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면 우리한테 보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중국을 그러니까 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보니까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히토류를 비롯해가지고 광물들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광물들을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의존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뭡니까요? 핵심 광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안보 플랫폼을 파트너십을 만들었잖아요. MSP라고 해서요. 미네랄스 시큐리티 파트너십 이걸 구축을 했잖아요. 호주가 그런 광물을 많잖아요. 미국도 히토류나 광물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미국은 뭐냐면 이 환경 훼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반도체가 여기저기 다 쓰이니까는 이거는 반도체를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니까는 이 자기들 안전하게 공급망을 확보하려다 보니까는 할 때는 뭡니까? 삼성전자나 TSMC한테 미국에다 와서 공장 지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동시에 뭐냐면은 중국한테 그러니까 거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유사시하는 그러니까요. 그게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치포 동맹이잖아요. 치포 얼라이언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배터리 동맹을 또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요? 지금 이제 미래 자동차와 관련해서 핵심이 전기차인데, 전기차는 지금 중국이 더 앞서고 앉아 있는데,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잖아요. 배터리를 그랬는데 뭡니까? 우리나라 LG LG가 엔솔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강제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한국의 강제잖아요. 예? 배터리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전기차 산업이 타격을 안 보려면 그러니까는 LG가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투자하게 공장 짓게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예?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타격을 안 받게 중국하고 충돌했을 때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받아가지고 타격을 안 받게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경제 동맹을 그러니까 만들겠다는 거예요. 경제 동맹을.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뭡니까요? 경제 블록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경제 블록이 분열되는 거죠. 예? 경제 블록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1980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러시아하고 중국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 그러니까는 냉전이 해체되기 전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류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걸 다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G6가 완전히 상대적으로 찌그러들었다 이겁니다. 자, 트럼프 때도 그랬잖아요. G7 아주 우습게 막 이제 폄하하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웃데이티드 G7 리더. 그러니까 이게 낡아빠진 구시대 저라 이거죠. 그러니까 G7을 무시하면서 G10으로 만들겠다 막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 지정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른 이제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있었어요. 유라시아, 중국하고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다른 세력들이잖아요. 이 해양 세력들하고.
근데 여기에 뭐냐면 이게 경제적으로 이거를 묶었었던 거예요. 세계 시절에 경제 논리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WTO 체제 속에서 경제적으로 묶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 지각층하고 해양 대륙층이 사이에 있는 단층이 이게 그러니까는 이 비활성화돼 있었던 거죠.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 연결돼 가지고 잘 돌아왔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분리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요. 경제로 분리시키겠다니까는 그 단층에서 단층이 이게 활성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지경학적인 파편화입니다. 경제 블록을 분화시키는 거죠. 경제 블록을. 80년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80년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가만히 있습니까? 브릭스를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헤게모니를 유지를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 왕노릇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미국은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야, 네가 왜 왕이냐? 같이 좀 나눠 가져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자기들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힘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절대적인 힘이 있을 때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그게 이제 유지가 됐지만은 힘이 이제 상대적으로 커지니까는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갑자기 수요가 폭발하면서 공급이 못 따라줘가지고 공급망 교란이 이제 그러니까는 문제가 됐던 것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더 이게 이제 폭발한 것이 지금 인플레이션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고 그에 따라서 자본시장들이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서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고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식량의 이제 그러니까 위기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 블록을 분화시키면서 예? 이 원심력들이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지금 증대하고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요. 미국의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있잖아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들, 미국 정부가 보증한 거든,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지난해 4월달 이후부터요. 이 채권들은 주로 미국 정부가 보증한 거기 때문에 안전자산, 안전채권들이거든요. 이걸 주로 그러니까 예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액을 이 채권으로 많이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이 지난해 4월달부터 쫙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해 4월 이후에 2천억 달러 이상이 그러니까 줄어들었어요.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는 연준이 뭐냐면은 그 9개 중앙은행하고 통화수합을 종료한 배경이에요. 종료한 배경이야. 지금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2,700억 달러 매각을 했다는 얘기는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야, 니네들 미국 국채를 우리 연준에다 맡기면은 달러 빌려줄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국채에 대한 매력을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꾼 겁니다. 통화 수화풀을 종료하고, 통화 수화풀 하게 되면 그냥 달러가 그냥 이렇게 방출될 수가 있으니까, 예? 통화량 관리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예? 한 거예요.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이제 지경학적인 파편화가 이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모든 공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아까 얘기했듯이 전 세계에서 작년에 이렇게 중국이 수출액이 3조 4천억 달러, 미국하고 독일의 수출액을 합친 거에 규모에 거의 근접해가는 정도란 말이에요. 예? 근접해가는 규모라고. 근데 중국을 빼고 해?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예? 중국은 이미 그러니까 좋든 싫든 간에요. 전 세계 이 경제 이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중국을 고립시킬 때, 그러니까 러시아를 그러니까 고립시킨다고 해가지고 후폭풍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중국을 고립시킬 때 후폭풍은 이건 상상 이상입니다. 예? 상상 이상이에요, 이거를. 이 후폭풍을 막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미국은 자기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삼성전자, TSMC, LG화학한테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장 지으러 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예? 중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저희 배제하고 했을 때
전 세계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촘촘하게 얽혀져 버렸는데 세계화로 인해 가지고 국제 분업 체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테슬라, 애플이 그러니까는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팔아먹고 앉아 있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요? 예? 그러면 이 상황에 맞도록 그러니까는 좀 이제 이 국제 질서를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예? 바꿔야, 중국이 그러니까 부상한 만큼 좀 이제 이걸 재배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버넌스 체제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이러한 그러니까 소위 이 미국의 이러한 방식, 새로운 방식,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들 간에 안보와 경제를 묶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동맹을 만들겠다는 방식이 공급망 동맹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미 파산한 태행적인 경제 양식이라 이겁니다. 1980년대 돌아가자는 얘기야. 예? 80년대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MF라든가 WTO에서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비판하는 소리가 막 제기되고 있어요. WTO에서는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WTO를 통해가지고, 무역 자유를 통해가지고, 엄청나게 그거 전문가들도 막 그거 가지고 예찬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난 지금 전문가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미국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걸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적으로요. 예? 미국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다고.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 전부 다 침묵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왜? 이 세계가 무역 자유화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생산성이 개선되고 경제 성장하고 무역 증가하고 빈곤이 축소되고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예찬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정반대로 되돌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침묵을 하고 앉아 있냐고. 이게 지식인들이 할 일이냐고요. 예? 지식인들이. WTO에서는요, 이걸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GDP의 세계 GDP의 약 5% 이상이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개도국들은 그러니까 더 많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개도국들이. 문제는 개도국들이 경제 성장이 그러니까 후퇴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옛날처럼 빈곤 문제가 거기 되면은 테러리즘이 다시 그러니까 바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테러리즘이. 되게 테러리즘은 그러니까는 이 빈곤과 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에서 그러니까 테러리즘이 육성되고 또 수출되고 이러듯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싶으면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 무역 자유화, WTO에 기초한 다자주의 이 무역 협상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정반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IMF에서도 뭐냐면은 IMF에 그러니까 지금 총재 지금 자문위원 올리비에 구린샤 피에로,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계 저거지만은 미국에서 미국 대학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미국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프렌드 쇼어링이거든요. 뒤에서 좀 얘기할게요. 프렌드 쇼어링이요. 그러니까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WTO 하면서 나왔던 게 뭡니까? 오프 쇼어링이라고 했죠. 오프요. 오프라는 게 뭐예요?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쇼어링은 뭐냐면은 이쪽 그러니까 해안선이니까는 우리가 이 국내를 얘기할 때 쇼어링을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국내에서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는 해외에 분업하는 거, 예국에다가 그러니까 아웃소싱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쇼어링이라고 하잖아요. 오프쇼어링을 시대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트럼프 때 뭘 누렸었습니까요? 리쇼어링. 그러니까 중국이나 예국에 나간 미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돌아오게. 예? 근데 그 리쇼어링을 예국 기업들이 일부는 했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야, 그걸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비용이 증가한단 말이야. 예? 그리고 그쪽 시장을 또 포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진출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 거야. 안 되다 보니까는 미국이 방향을 어떻게 돌렸습니까? 엘라이 쇼어링.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뭐냐면요. 엘라이 쇼어링입니다. 엘라이가 뭡니까? 동맹이라는 뜻이 있죠. 동맹. ALLY요. 엘라이 쇼어링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엘라이 쇼어링 동맹 쇼어링은 너무 티가 난다 해가지고, 이걸 제닛 앨런이 뭐냐면 프렌드 쇼어링으로 바꾼 거예요. 프렌드란 말로. 친구들끼리. 이 친구는 뭐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이게 친구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러니까 공급망을 만들자 이거예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경제 블록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프렌드 쇼어링을 이제 이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가지고 유럽 나토 국가들과, 그 다음에 중동에서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뭡니까? 경제협력적 기구, GFC인가 있죠? 그러더라고. 근데 아시아에서는 뭐냐면은, 아시아에서는 쿼드4라든가, 그 다음에 IPEF라든가, 인도 태평양 이 경제 프레임워크, 예? 이걸 통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프렌드 쇼어링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프렌드 쇼어링은 자유무역의 장점을 해치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지금 블록을 만들겠다는 거니까. 지금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욕조 하나 만드는데도 1850개 부품이 사용된다 이거예요. 예? 세계 7개 국가에서 그 부품을 수입해야 된다 이겁니다. 애플은 뭐냐면 전 세계 43개 국가에서 아이폰 5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품을 수입을 하다가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걸 미국에서 만들면은 아이폰 5 같은 경우는 $800에 팔렸었는데 이게 미국에서만 완전히 만들려면은 $2,000가 된다 이거예요.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무역 자유를 한 이유가 뭐예요?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자본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가장 많이 자장 타격을 보는 게 저소득층이잖아요. 사회적 불만이 급증하죠. 예? 그렇죠? 그럼 뭐냐면 국내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리스크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 같이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그러니까 공급망 동맹을 만들겠다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국내에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리스크를 키우는 거예요. 왜?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경제 성장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죠. 전문가들이 왜 못 맞추고 앉아 있습니까? 이 파장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지금요. 과소평가하고 있으니까는, 예? 이게 경제성장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예? 하향되는 거고. 공급망 동맹이 재앙적인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 혁신은 디지털 기술 혁신이잖아요. 디지털 기술 혁신은 기본적으로 뭡니까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러니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인 거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디지털 상에서는 우리가 국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물리적인 장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규모가요. 그런데 이걸 경제 블록으로 다 쪼개? 그러면은 이 기술 혁신에도 굉장히 재앙이죠. 혁신에 굉장히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육이 감소되게 되면은 인플레 증가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줄어들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거를 국내에서 다 생산을 하려면은 하다 보면은 국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옛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을 때, 예? 그걸 그러니까는 다른 데서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 할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금융 안전망도 굉장히 취약해지죠. 이 범위가 축소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 내에서도 언론들에서 프렌드 쇼어링은 정치적으로도 나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냐면 사업에는 굉장히 이게 치명적이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굉장히 해악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WTO에서 경제 블록의 분열은 재앙이다면서 중국은 7%가 감소하고 GDP에, 유럽연합은 4%, 인도는 9%, 일본도 4%, 러시아는 10%, 미국이 제일 적게 받아요. 개도국 같은 경우는 7% 감소한다 이거예요. 글로벌 전체 5%가 감소한다 이거 GDP예요. 예?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우리가 일종의 뭐냐면은, 예? 이 암흑 시기가 지금 보니까 소환되는 거 아닙니까요? 예? 세계를 그러니까 과거로 후퇴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를 블록화시키고, 그러면 서로 더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거죠. 결제 시스템도 그러니까 자기들 끼리끼리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제는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가 일어나니까는 긴축도 해야 되고, 준비되지 않은 이 긴축도 해야 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예?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으면은 지금처럼 금리 인상 이렇게 빠르게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금융시장 불안정해지고, 거기다 뭡니까? 기후변화라든가 미래 팬데믹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블록으로 다 이게 분열돼 버리게 되면 이게 협력이 잘 되겠습니까? 국제 공조가 잘 되겠냐고요. 예?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게 많은데, 그렇죠? 자, 지금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유럽에서 지금 폭염과 가뭄으로 비상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일어나가지고 긴급 그러니까 40여 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얘기했는데,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아까 제가 초기에 얘기했듯이,
예? 지금 함께 그러니까 행동으로 지금 옮기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자살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기후변화 얘기가 굉장히 우리 눈앞에 지금 그러니까 다가왔는데 오히려 지금 세계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쪼개고 갈기갈기 쪼개겠다고 하면요.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그렇죠?